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21번 보면 화재의 요 종류하고 요 색상하고 연결이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화재의 분류는 일반, 유류, 전기, 금속 화재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요즘 새로 이제 신설된 것이 주방 화재죠. 그래서 주방 화재는 우리가 K급이라고 하고 색표시는 없고 주된 소화 방법은 냉각소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금속 화재는 청색이라고 했는데 이 금속 화재는 색표시가 없는 거죠. 유리 화재 요놈은 황색, 요 2번이 바로 맞는 얘기죠. 3번의 일반 화재 요것은 녹색이 아니고 백색이죠. 전기 화재는 백색이 아니고 이거는 청색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 분류 일반은 요 A급으로 표기하고 유류는 B급, 전기 화재는 C급, 금속 화재는 D급, 그다음에 요 주방 화재는 K급. 그래서 색표시 백색, 황색, 청색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22번 가죠. 자,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소화전 설치 개수가 6개일 경우에 수원의 양은 몇 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같은 경우는 Q는 소화전의 개수, 이건 최대 5개까지 계산하죠. 여기에다가 옥내 소화전 노즐에서의 그 분당 방사량이 이게 260리터죠. 그래서 이거를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니까 30분을 갖다 곱해주면 이게 7.8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그 소화전의 개수에다가 7.8세제곱을 곱하면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지금 6개가 있지만 5개 곱하기 7.8 하면은 39 세제곱미터가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소화설비의 그 기준 있죠? 이러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이 옥내 수평거리 25m, 옥외는 40m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이러면 무대부하고 똑같이 1.7m 이하. 그래서 방사량 옥내 260, 옥외 450, 스프링 80, 물분무 20이죠. 자, 방사 압력은 스프링만 100kPa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350kPa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원행 계산할 때는 옥내는 소화전의 개수를 최대 5개까지만 계산해주고 여기에다가 분당 260 곱하기 30분 하면 이게 7.8세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 이놈은 최대 4개까지만 계산을 해주고, 옥외소화전의 분당 방사량이 450이죠. 여기서 30분을 곱하면 13.5루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는 최대 30개까지만 계산해주죠. 헤드 1개당 분당 80리터니까 30분 곱해주면 2.4루베. 그 다음에 물 분무는 바닥 면적에다가 분당 제곱미터당 0.6세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다음에 23번 가죠. 자, 23번은 소요 단위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요 단위는 여러분이 요 제조소나 요 취급소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경우하고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죠. 그래서 이 옥내 저장소하고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는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내화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100의 절반이죠.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또 저장소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150의 절반, 75제곱을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연물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하죠. 그래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설비에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규모, 우연물의 양의 기준 단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소화설비, 소화능력의 기준 단위가 아니고 필요한 그 소요 단위인 거죠. 기준 단위가 아니고 소요 단위. 그래서 저장소,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자, 우연물 지정수량의 100배가 아니고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하죠. 그래서 1번이 맞는다.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포소화 설비에서 약재를 갖다가 흡입 혼합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요 벤출이 작용하고 저장 탱크에 대한 요 압력, 요게 바로 프레저 프로포셔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벤출이 작용하고 저장 탱크에 대한 가압수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약재를 갖다 흡입 혼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에서는 꼭 암기해야 될 것이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펌프 프로포셔너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벤출이 작용하고 저장 탱크에 대한 요 압력,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요 라인 프로포셔너는 단지 벤출이관의 벤출이 작용, 요거 하나에만 의해서 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거. 그다음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요 놈은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25번 가죠. 자, 25번은 요 기체의 그 연소 형태인데, 맞는 거를 갖다 찾는 거죠. 기체의 연소예요. 자, 기체는 연소가 되려면 일단 확산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체는 확산연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되는 거죠. 자, 표면 연소는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 숯 같은 것이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이 표면 연소. 그다음에 증발 연소는 고체로서는 황, 나프탈렌, 파라핀, 왁스, 랍. 그다음에 사류 연물, 액체가 증발 연소하는 거. 그다음에 요 분해 연소. 분해 연소는 이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그다음에 중유가 분해 연소하죠. 그다음에 요 자기 연소하는 거 오류 연물. 그다음에 기체는 다 확산 연소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를 맞게 연결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여기 니트로벤젠이죠. 자, 그럼 이 니트로벤젠은 사류 연물의 인화성 액체인데 비수용성이죠. 그래서 이 CO2 소화 설비가 바로 맞는 답이에요. 2번에 보시면 여기 CA3P2, 이건 인화칼슘 3류 연물,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 인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하면 이 포스핀 기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리고 3번 디에틸에테르 사류의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인데 비수용성이죠. 그래서 요 사류 연물에는 특히 이 사류의 비수용성이 있죠. 요 놈은 이 물을 갖다가 봉상으로 방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봉상으로 방사하면 이 물 위에 요 기름이 떠다니면서 연소면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에 디에틸에테르는 물을 방사하면 안 되고 물 분무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에 이게 뭐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이죠. 그래서 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오류 연물이에요.
자, 오류는 다 여기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식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는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27번 가죠. 자, 국소 방출 방식,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인데 소화약제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나와 있던 것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아요. 그래서 1301은 바닥 면적 4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0제곱미터에다가 1제곱미터당 약제량이 6.8kg예요. 여기에다가 가감계수 1.25를 갖다 곱해주면 340kg죠. 그래서 27번 같은 거는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 28번 가죠. 자, 화재 시 주수 소화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 주수 소화 금지 있죠? 요거는 다 금수성 물질이에요. 자, 금수성 물질은 인류에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있고, 2류에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있고, 3류 오염물에는 뭐가 있어요? 황린을 제외한 모든 것이죠.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염소산 칼륨, 요거 KClO3, 요거 1류 오염물이죠. 염소산 염류. 자, 과산화 칼륨. 요거는 인류의 과염소산 염류죠. 과산화 칼륨. 아, 요 놈이 K2O2죠. 요게 바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바로 요 금수성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다음에 과염소산 나트륨, 과염소산 염류죠. 요거 1류. 다음에 과산화수소, 요거 6류 염물.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여기 1번, 3번, 4번은 다 물로 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얘기죠. 그래서 요 과산화칼륨 K2O2, 우리 무기 과산화물이라고도 하고, 이게 알칼리성이니까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물과 반응하면은 요 산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제5류 오염물 화재 시에 가장 적당한 소화 방법. 그래서 이 오류는 전부 다 자기 연소성이죠. 또는 자기 반응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류는 다량의 요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산소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류 오염물은. 그래서 오류 오염물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거. 아니면 아직 타지 않은 거는 제거 소화.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류 오염물은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오류 오염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보면은 자기 연소성, 즉 내부 연소성,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폭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연소가 대단히 빠르고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죠. 특히 가열이나 마찰, 충격에 의해서 폭발 우려가 있죠. 물질 자체가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 시에는 소화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오류는. 30번 가죠. 자, 이동식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호수 접속구는, 자, 여기서 이동식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이게 호스릴 방식이죠.
호순일 방식에도 요 수평 거리는 얼마냐? 이동식 불활성 가스와 대비 15m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1번 가죠. 자, 화재 종류에 C급 화재에 속하는 거. C급은 전기 화재죠. 그래서 맞는 답 3번. 자, 일반 화재는 A급 화재죠. 그다음에 유류 화재는 B급 황색이고, C급은 전기 화재, 금속 화재가 D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재의 분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방화재 꼭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어요. 주방화재. 주방화재는 우리가 K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색표시는 없고 주된 소화 방법은 냉각 소화라는 거. 32번 가죠. 자, 아닐린 취급을 주된 작업 내용으로 하는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할 경우에 1분당 방사 밀도는 바닥 면적 제곱미터당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건 여러분이 다 이거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나와 있던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살수 기준 면적이 얼마냐? 250제곱미터죠? 그래서 살수 기준 면적이 250제곱미터면 279제곱미터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닐린은 벤젠고리에 있죠.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아미노기가 들어간 걸 우리가 아닐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삼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삼석유류는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이죠. 그래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38도씨 이상. 그래서 방사 밀도는 12.2리터 제곱미터 분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12.2니까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요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다 암기하려면 머리에서 지나요. 다음 33번 가죠. 자, 33번은 금수성 오염물에다가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갖다가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수성이 있는 오염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요, 탄산수소 염류 분말, 그 다음에 요 마른 모래 건조사죠. 그 다음에 요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이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탄산수소 염류는 일종 분말 있죠. NaHCO3. 이게 탄산기잖아요. 탄산, 수소, 나트륨이니까 이게 탄산수소 염류예요. 또 K가 들어가면 KHCO3. 요거 이종 분말이죠. 탄산, 수소, 칼륨. 요것도 다 탄산수소 염류 분말약제죠. 그래서 금수성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염류,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4번 가죠. 자, 34번은 산알칼리 소화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산이죠. 황산이 산이고, 여기 일종 분말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알칼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알칼리 소화기라고 하는데, 두 몰에 NaHCO3하고 황산 H2SO4 1몰하고 반응이 되면 Na2SO4 황산 나트륨 생기고요. 여기서 CO2, 당연히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2개, 황산 하나 맞고 탄소가 여기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H2는 여기는 H2 그대로 맞네요.
여기 두 개, 네 개니까 2몰 들어가고, 산소 4개, 6개, 8개, 4개, 7개, 6개, 10개죠? 4개, 네, 4개, 2개, 10개 맞죠? 이게 바로 요 알칼리하고 요 산의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거는 물, H2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35번. 자연발화의 인자가 아닌 거. 자, 발열량이 크면 자연발화 일어날 확률이 높죠. 수분도 건조하면 자연발화가 잘 안 일어나는데, 수분이 너무 많아도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열의 축적이 되면 자연발화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 증발잡열, 그다음에 여기 기화열, 기화잡열이라고 하죠. 이거는 점화원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온도의 상승이 없고 상태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이죠. 그래서 이 증발잡열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잡열이라는 것은 우리 100도씨 수증기가 100도씨 물이죠. 물이 요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데 필요한 열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물에서 수증기, 물은 액체죠. 수증기는 기체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우리가 기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열을 우리가 기화 잡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발 잡열이나 기화 잡열이나 같은 말이에요. 즉 액체가 기체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증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기화 잡열이나 증발 잡열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연발화의 영향인자 보면 열의 축적, 퇴적 방법, 열 전도율, 작을수록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고 발열량이 클수록 잘 일어나죠. 그다음에 수분이 습도가 너무 높으면 자연발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연발화의 조건, 주위 온도, 표면적 넓어야 되고 열 전도율 작아야 되고 발열량이 커야 되죠. 자, 방지 대책은 열의 축적을 방지해야 되고 온도를 낮춰주고 습도는 낮게 유지해줘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자연발화의 형태, 분해열, 산화열, 미생물열, 흡착열에서 분산비흡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36번 가죠. 자, 소화작용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제거. 제거가 아니고 이거 질시가 아니면 피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온도 떨어뜨리는 건 냉각작용 맞죠? 3번에 주밸브 닫아서 가스화재 시 주밸브 닫아서 소화하는 거, 제거작용 맞죠? 즉 반응기 화재 때 원료 공급 밸브를 차단시켜서 소화하는 게 제거작용. 물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냉각소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화 원리 이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냉각소화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냉각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있죠. 이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는 물의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 21%를 15%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 억제 소화라는 것은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소화 또는 부촉매 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산화 반응 또는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억제 소화는 할로겐적 원소,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가 할로겐족 원소죠. 이 원소가 바로 그 부촉매 작용을 해요. 그다음에 제거소와 아직 타고 있지 않은 그 가연물을 다른 데로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면 그 진행 방향을 벌목을 해서 소화하는 방법. 반응기 화재일 경우에는 원료 공급 밸브 차단. 또 유전 화재, 폭풍 일으켜서 화염 제거. 촛불도 마찬가지죠. 입김으로 화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바로 제거예요. 자, 피복 소화는 가연물 주위를 공기와 차단시킨다. 사람이 몸에 그 불이 붙으면 담요 같은 거로 감싸죠. 이런 게 바로 피복 소화예요. 그 다음에 이 희석 소화라는 것은 수용성 오염물. 여기다 물을 갖다 잔뜩 타면은 농도가 낮기 때문에 연소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희석. 희석이라는 것은 농도를 옅게 해주는 걸 우리가 희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7번 가죠. 자, 37번은 분말 소화약제 함께 사용해도 소포 현상. 소포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파포라고도 해요. 자, 포라는 게 뭐예요? 거품이잖아요, 거품. 영어로는 우리가 폼이라고 하죠. 폼. 거품이에요, 폼. 그래서 이 거품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거품이 깨지는 거 우리가 소포. 또는 이거를 거품이 깨진다고 해서 파손된다고 해서 파포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요 소포 현상이 안 나야 좋은 소화 약제죠. 요놈하고 소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투인 에이전트, 이 약제 방식이라는 거죠. 두 약제, 투인, 쌍둥이, 투인 에이전트. 이 약제 시스템으로 사용돼서 그 소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포소화 약제. 그래서 이 포소화 약제하고 분말 약제하고 그 같이 방사를 하면 소화 효과가 높은데, 이때 사용될 수 있는 포소화 약제가 수성막포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분말 약제하고 혼용이 가능한 포소화 약제는 수성막포 하나예요. 그래서 이 수성막포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요건 미국에 요 3M이라는 그 큰 회사가 있죠. 우리 필름 같은 거 만드는 회사. 3M에서 그 개발한 그 상품인데 일명 라이트워터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저발포용으로만 사용이 되죠. 그래서 분말 약제하고 겸용이 가능하고 액면화 주입 방식에도 사용이 된다. 자, 액면화라는 것은 여러분, 자, 여기 우연물 5개 저장 탱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우연물을 저장하죠. 이만큼 저장하면 여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이 경납함 호수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려 있다가 이렇게 화재 시에는 이게 펼쳐져 가지고 이쪽에서 배관 있죠? 이 배관에서 포약제를 방사해서 여기서 거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거품이 만들어지면 이 위에 가서 덮으니까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액면 아래서 방사한다고 해서 액면화 주입 방식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건 표면화라고도 해요. 표면화 주입 방식. 그래서 액면화 주입 방식에도 요 수성막포를 갖다 이용한다는 거. 또 요 항공기 화재나 화학공장 화재에 적합하고, 특히 요 유류 화재용으로서 가장 뛰어난 포소화 약제가 수성막포라는 거죠. 다음 38번 가죠. 자, 38번은 소화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거. 자, 유효 기간하고 폐기 날짜. 이런 건 없죠. 소화기에 보면. 소화기는 유효 기간이 없는데, 이제, 내용연한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기는 내용연한이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돼요. 어디가 뭐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뭐 녹슬거나 안에 내용물이 뭐 썩거나 그러질 않죠. 그래서 소화기는 무조건 10년이 넘으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또 적응화재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이 적응화재를 갖다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게 그 3종분 말이죠. NH4, H2, PO4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A급 요 백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B급 유류화재죠. 유류화재는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C급 요거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게 바로 적응화재 표시예요. A, B, C 다 써 있으면 요건 A급에도 적응성이 있고 B급에도 적응성이 있고 C급에도 적응성이 있다는 거죠. 소화 능력 단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취급상 주의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 표시사항은 12가지가 있는데 한번 13가지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39번 요 아세트알데히드, 산화 프로필렌, 옥에 저장된 그 저장소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 자, 요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요 산화 프로필렌은 요 보냉장치, 즉 자동 냉동장치예요. 어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불연성 가스 봉입장치, 질소 같은 거 봉입하는 장치 있어야 되고 수증기 봉입장치 있어야 되죠. 근데 강제 배출장치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강제 배출장치가 아니고 냉각장치가 필요한 거죠. 자, 40번 가죠. 자, 40번은 포소화 설비에서 요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표면적 몇 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해야 되냐. 자, 여러분이 포헤드 방식하고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그래서 이 포 헤드 방식은 9제곱미터당 1개 이상 설치해야 되고,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8제곱미터당 1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이건 여러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포헤드 방식이니까 9제곱미터당 1개 이상에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